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닝 시즌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2차 전지가 살아남을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K배터리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수치가 집계가 됐는데 그래도 매출은 30조 원을 돌파하면서 유의미한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네, 2차 전지 배터리 3사가 이제 실적을 다 오늘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 먼저 가장 큰 업체 LG에너지솔루션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연 실적으로 3조가 돌파해서 의미는 있다고 하지만 이게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4분기 실적이 매출 8조에 영업이익 3,382억인데 이 중에서 보조금 2,500억 빼고 나면 500억이 채 안 돼요. 굉장히 떨어진 거죠. 이제 그 연단위 실적을 봐도 작년 실적을 이제 그거 합치면 33조 7,455억이거든요. 원래 증권사들이 컨센서스 내놓은 게 35조까지 내놨었는데 네. 하향 조정한 게 34조인데 하향 조정한 컨센서스보다 지금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출도 좀 떨어진 데다가 영업이익이 이제 문제인데 작년 영업이익 2조 1,632억이었어요. 네. 4분기까지. 근데 그 중에서 이 IRA로 인한 텍스 크레딧을 빼고 나면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제 전기차의 호조세가 전방 산업인 전기차의 판매가 떨어진다는 예고는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 실적이 예상보다 더 빨리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총평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 전반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셨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중에서 IRA와 관련한 세제 혜택이 2,501억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제외하게 된다면 실제로 영업이익은 881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IRA의 세제 혜택이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성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지금 점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결론적으로. 네. 오히려 실적 자체에 대한 우려가 저는 더 문제라고 보는데 우선 작년 IR를 한번 보자고요. 작년 IR를 보면 작년 1분기에 1,000억, 2분기에 1,000억, 1,100억, 3분기에 2,100억, 4분기에 2,500억 받았어요. 다 합치면 한 7천억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고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2022년에는 이 텍스 크레딧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얻었냐면 1조 2,137억 얻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 빼고 나면 제외하면 작년 영업이익은 1조 4,800억이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보다 22%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은 30% 이상 증가율을 보였어요. 매출액은 3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20% 증가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뼈아픕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IRA 크레딧을 빼고 나면 사실 4분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0억밖에 안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내년 1분기도 그러면 실질 영업이익, 이게 실력인데 실질 영업이익은 4분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IRA를 빼고 난다면 사실 영업이익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계속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또 지난해 우리 증시와 수출의 효자 노릇을 똑똑했던 2차 전지주들인데 최근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기대보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좀 성장통을 겪을 수는 있을 거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급격히 냉각한 원인이 따로 있나요? 두 가지죠. 일단 전방 산업인 전기차의 수요가 굉장히 낮아진 거 이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메탈 가격 자체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원재료 가격 투입하고 이 시차라 그러죠. 비싸게 산 원재료를 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팔릴 때는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니까 실제 판가는 낮은 메탈 가격으로 팔리는 현상. 이게 이제 시차 레깅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지금 같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스 크레딧을 빼고 나면 굉장히 영업이익 폭이 낮아진 게 가장 큰 원인이고 지금 최근에 거기다가 좀 더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이 텍스 크레딧이 많다는 걸 이미 완성차 업체들이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추가 인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 자체도 같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올해 2차 전지 그러니까 셀업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3사가 되겠죠. 이 셀업체들은 이 부분을 좀 더 우려하고 있는 지금 입장인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대표님? 이제 문제는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세가 더 줄어들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약간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좀 조정기인데 이 전기차 조정기가 얼마나 빨리 다가오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나 양재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LFP로 빠르게 변신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 기간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이고 네. 그렇더라도 조정이 끝나고 나면 LFP로 급격하게 갈 건데 LFP로 가는 요 기간에 얼마나 대응력을 키울 것인가는 또 우리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네, 과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또 경쟁사로 볼 수 있는 삼성 SDI와 SK온은 아직 실적 발표 전입니다. 그런 만큼 실적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우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실적을 아까 발표를 했죠.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네. 매출 6조 791억 원에 영업이익이 5천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 늘었고 영업이익은 0.4% 정도 소폭 증가에 그쳤는데 지금 배터리 3사 중에서 그나마 삼성 SDI가 가장 실적이 양호합니다. 네. 안정적이에요. 그 이유는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SK온은 지금 4분기에 텍스 크레딧으로 2천억 정도 받았거든요. 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적자의 가망성이 높습니다.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억 정도 적자가 유력시 되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배터리 3사가 전체 시장 점유율이 23.1%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이미 줄었습니다. 네. 그만큼 중국의 CATL이나 BYD 확장이 더 많이 됐다는 이야기죠. LG엔솔은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1월 달까지 기준으로 13.6% 그리고 3위고 SK온하고 삼성 SDI는 1.2% 4.5% 정도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앞으로 LFP가 더 많이 증가하면 시장 점유율은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LFP가 조금 증가한다면 시장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반적으로 실적 전망까지 좀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조단위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배터리 3사의 설비 투자 규모가 이미 20조 원 이상으로 집계가 된 상황이고요. 전기차 시장의 냉각기 속에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게 된다면 다시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드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전기차 그 배터리 시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전성, 유럽에서 이제 안전성 문제를 끌고 들어오면서 그 작년 이후에 니켈 함량을 굉장히 높인 하이 니켈 파워층 배터리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약점인데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의 기술력은 이 하이 니켈 쪽의 기술력이 굉장히 중국과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시장 전망이 높다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유럽 쪽에서 특히 완성차 입장에서 하이니켈에 대해서 이 안전 문제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최근에 보면 지난해 말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삼성 SDI하고 각창 배터리 협력에 이미 나선 것도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지금 변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안전 규정을 강화하게 되면 결국은 하이니켈 시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파우치형에 주력해온 데가 어디냐면 LG에너지솔루션하고 SK온입니다. 삼성 SDI는 그나마 각형으로 가서 아까 4분기 실적에서도 그게 좀 나타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현상들이 1분기에 좀 더 강화되면 아마 실적에는 좀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투자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지금 배터리 3사들이 완성차 업체하고 그 파트너십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완성차 업체하고 파트너십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바꾸지를 못하는 거죠. 완성차 업체에서도. 그거는 일단 안전망으로 깔아놓은 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올해의 배터리 시장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하이니켈의 운통형보다는 각형으로
가면서 시장 변화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저가형으로 가는 LFP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가장 큰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또 2차 전지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실 종목군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코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고평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 투자자들이 팔아치운 물량을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시즌에 에코프로 그룹주는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4분기에는 좋은 성적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이 팔아낸 걸 모두 지금 매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양극재 생산업체가 작년 1년 동안 사실 좀 우울했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전기차의 수요 회복은 둔화되고 있는데 양극재 제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은 계속 하향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도 리튬 가격이 바닥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산화리튬 가격이 지금 100위안 이하로 킬로그램당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원자재 가격이 반등을 하더라도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면 그럼 양극재 에코프로 같은 곳이 실적이 좋아지느냐? 사실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전기차 수요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호응되지 않으면 이 두 개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극재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의 회복과 전기차 수요가 동시에 회복돼야만이 예상했던 실적이 나오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에코프로 그룹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지금 주가가 괜찮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에코프로가 최근에는 이 원자재 문제에 대해서 좀 독립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입장이라서 아마 인도네시아 이런 데다가 직접 원자재 그 광산을 개발하는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인프라가 조금 더 강화되면 내년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 되면 좀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을까 해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기차 수요 회복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또 한편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첨보의 경우에는 중국의 공급 과잉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은 러브콜을 많이 보냈었는데 최근에는 또 증권가에서는 살펴보니까 분위기가 다르게 목표 주가를 줄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4분기에는 그래도 첨보의 수익성이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펀더멘털 어떻게 보시나요? 첨보의 경우에는 내년 펀더멘탈이 내년 4분기쯤 돼야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이 많아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일단 공급 과잉의 직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판매처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인데 중국이 연말 재고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출하량이 감소됐고 그에 따라서 6불화 인산 리튬이 이제 첨보의 주력인데 이게 가격 급락이 아까 제가 리튬 가격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같이 떨어진 거죠. 지금 6불화 인산 리튬의 가격을 보면 2022년 2월 달에 그 톤당 59만 위안 정도 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가격을 보면 이게 10분의 1 가격이 떨어졌어요. 6만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거의 90%가 하향했기 때문에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고요. 거기다가 올해 반등이 났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시점이 4분기예요. 그래서 더 안 좋은 소식은 중국이 이 시장을 알고 국내에다가 아예 업체를 지금 차린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서 네. 첨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실적 회복에는 좋지 않다. 첨보의 전체 매출액을 보면 첨보 전체 매출 중에서 2차 전지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64%거든요. 근데 그 64% 중에서 40%가 중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 의존성을 낮추지 않으면 첨보의 펀더멘탈은 단기간 회복되기 되게 어려운 구조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과 관련해서 한번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 좀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상황 속에서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이제 당분간은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성장세를 바로 회복하지 못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전기차 수요 회복이 빠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어느 전문가도 얘기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올해 전체의 증시 성장률은 그래도 27%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을 우리가 볼 때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측한 성장률 대비 좀 낮다는 것이 그거든요. 그렇다면 성장 분명히 하거든요. 성장률이 27%니까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변수. 그러니까 네. LFP로 빠르게 갈 때 양극재 업체인 이제 고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갈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원자재 가격의 회복선이 올라올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변수에다가 제가 아까 배터리체 말씀드렸는데 그 하이니켈로 중점을 뒀던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지금 원통형에서 각형으로 가고 있는 글로벌한 트렌드에서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가도 되게 중요한 변수가 생겨서 일단 상반기까지는 불확실성은 분명한 것 같고 회복이 되더라도 빠르게 회복되더라도 하반기쯤부터는 좀 펀더멘털이 안정되고 회복되지 않을까라 예측하고 있습니다.